안녕하세요. 이제부터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각각 주제별로 요새 이런 거를 하나씩 이렇게 좀 찾아보고 있는데, 사실 저도 이렇게 많이 주로 이제 제 경험 위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사실 객관성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고 있는데, 이제 이런 주제로 이제 하나하나 주제를 잡고 이제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자, 프로그래머에 대해서 좀 정의를 잡는 데 도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좀 이런 주제로 하나씩 이렇게 할 거니까 이제 제가 좀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아무튼 이제 첫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건요, 이제 나이 차별에 대한 건데요. 일단은 제가 정리를 뭐 제 나름대로 해봤는데, 개발자 단점, 나이가 많으면 오래 못한다. 수명이 짧거나 그만큼 공부해야 버틴다. 이거, 그러니까 사실 요쪽 요런 텍스트 같은 경우는 제 주관이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경험적인 게 되게 많이 있는데, 수명이 짧거나 그만큼 공부해야 버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한번 다 읽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의 소프트웨어 시장은 매우 잘못된 관습을 가지고 있다. 모든 일이 어렵기만 하지 않기 때문에 저렴한 인력으로 대체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좀 처음 시작부터 좀 잘못됐는데, 개발자를 사람들이 열정으로 많이 했었어요. 예전부터. 그래서 이제 게임 개발자들이 보편적으로 그 열정이 더 강하고, 우리나라 게임 개발자들 꽤 수준 높다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초로 이제 MMORPG를 만든 나라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어떤 자부심도 굉장히 강하고, 게임 개발 쪽에서 나름대로 그래도 꽤 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외에 있는 개발자들만 잘하는 줄 아는데, 사실 물론 이제 해외에 대단한 개발자들 진짜 많죠. 제가 존경하는 어떤 존 카맥 같은 그런 어떤 천재적인 개발자들도 있지만, 그렇지만 국내에도 굉장히 똑똑하고 잘하는 개발자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굉장히 열정으로만, 이제 열정페이로 이제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보다 더 예전 같은 경우 더 이제 안 좋았을 겁니다. 왜냐면 일단은 연봉이 일반, 제가 시작할 때만 해도 일반 사무직이나 개발자 연봉이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면은 이제 개발자는 그 공부에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 꽤 길고 비용도 크고 한데, 이제 일반 사무직 같은 경우는 일단 뽑아놓고 회사에서 교육을 시키는 방향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교육기관 같은 데를 왜 찾아오냐면, 개발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애를 가르치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예전에 삼성 소프트웨어 멤버십 관련해서도 이렇게 연락이 와서 컨택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저희만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게 서로 이제 얘기가 안 돼서 저희가 이제 거절을 했었고, 그 다음에 삼성 소프트웨어 멤버십 말고도 이번에 뭐 에꼴 42, 한국형 에꼴 42 만든다고 삼성이랑 정부에서 이제 추진하던 그런 것도 이제 위탁 의뢰가 왔었는데, 저희가 이제 페이가 비싸다 보니까 안 됐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이렇게 계속 와요. 근데 왜 그럴까? 근데 이게 단순히 삼성만 왔던 건 아니고요. 이런 어떤 많은 기업들에서 은근히 이렇게 교육기관에, 그러니까 저희한테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교육기관에 많이 위탁 의뢰를 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자체적으로 개발자를 뽑아낸다는 게 되게 힘들다는 거죠. 그걸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너 어디 가서 배워와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장이 돈 줘서 개발자 보내는 경우도 있었어요. 팀노바이도. 근데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근데 거의 안 받긴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이 소프트웨어 시장 자체가 좀 약간 개발자를 자체적으로 키워내지도 못하면서 일반 사무직 정도의 수준이나 임금을 줘도 그냥 개발자들이 불만이 없이 그냥 한 거야. 왜냐? 재밌으니까. 재밌다기보다는 내가 이쪽 분야가 너무 하고 싶으니까. 보통 이제 연극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연극 배우가 연극이 너무 좋아서 하다가 돈도 못 벌고 막 굶어 죽었다, 이런 거 종종 보시죠. 저도 그런 거 보면 되게 속상한데, 이제 그런 연극 배우들도 열정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근데 시장 크기가 되게 작냐? 연극 같은 경우는 관객들이 많이 찾아주지 않으면 페이가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러니까 저는 연극은 좀 이해를 해요. 근데 제가 좀 분노하는 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돈 같은 경우도 시장 규모가 커요. 근데 시장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굉장히 이제 높은 연봉을 주고 높은 대우를 해주고 이렇게 좋은 기업도 많아지는 반면에,
이제 전혀 이제 그런 거랑 그 상관없다. 내 페이만 벌겠다 이런 식으로 그거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수익이 이만큼 나면 임금으로 좀 더 줄 수도 있는데 그거를 최대한 깎는 거에만 혈안이 된 그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못됐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저는 그거 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 페이에 오케이 하고 간 거는 그 개발자가 오케이 하고 간 거니까 사실 상호 협의죠. 그래서 이건 그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게 싫으면 자기가 그 회사 나와야지 이런 생각합니다, 사실은. 근데 너무 잔인하죠, 사실은. 그거는 그거고 잔인한 건 잔인한 거죠. 업계 자체가 가진 어떤 그런 게 되게 부족한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개발자는 정말 잘해야 한다. 잘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직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아무튼 수명이 좀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발달하다 보니까 수명이 짧은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능하면 그 경영진들이 이렇게 존중보다는 일단은 대체제가 꽤 있고 그 사람들에게 돈을 더 깎아야지 이런 편인 것 같아요. 그 IT 업계가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통계나 이런 거를 정부 통계나 이런 거 찾아보면 IT 업계 시장은 조금씩 커지고 있어요. 커지고 있고 종사자 수도 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제 영상에서 만들었지만 잘하는 개발자는 거의 정말 갑의 위치에 오를 수도 있다라고 할 정도로 좋은 개발자를 못 구한다. 약 2만 개 정도에 있는 기업에 개발자가 있는 2만 개 정도의 기업에 정부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뭐가 가장 힘드냐라고 했더니 50% 정도가 좋은 개발 인력을 구하기가 힘들다라고 이제 응답을 했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잘하는 개발자가 흔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모든 일이 어렵기만 하지 않기 때문에 저렴한 인력으로 대체가 될 수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저렴한 인력이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하면 이제 소프트웨어 학과를 전공해서 나온 친구들도 있지만 구피지원이나 이런 학원을 통해서 이제 나온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이제 다 몰리는 거죠. 근데 그 친구들이 보통은 이제 구직을 하다 보면 고연봉으로 이제 하기 힘드니까 계속 이렇게 좀 취직도 안 되고 그러니까 좀 저렴하게라도 취직해서 그 친구들 생각이 그래요. 그러니까 신입들 생각이 그러니까 저렴하게라도 취직을 일단 해가지고 경력을 쌓으면 나중에 오르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은 그렇게 꼭 오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력 쌓고 한다고 무조건 오르진 않고 그냥 최소한의 그런 연봉 이상이 있죠. 그래서 팀노바에 처음 오신 분 중에 보통은 이제 3년 차에 뭐 2,600, 심한 분은 5년 차에 2,600인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펼쳐져. 처음엔 내가 손해보더라도 나중에 올려야지 하는데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그걸 떠나서 이제 사실은 회사에서 이제 그 업무는 있고 그걸 처리하는데 이게 막 마음이 편한 상태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야근도 하고 많이 하는데 이제 사람이 있잖아요. 야근을 막 1년 가까이 계속 지속적으로 해오면 지치고 힘들고 그래서 능률이 떨어져요. 왜냐 몸이 그거에 적응하거든. 그러니까 야근을 적당히 그래서 오래 이제 일하는 거에 적응이 돼 버리니까 이제 집중 빡 해가지고 뭔가 처리하는 게 되게 부족한데 개발자는 집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3시간 짠 코드가 어떤 때 10시간 그냥 막 적당히 이렇게 막 졸면서 짠 코드랑 비교했을 때 훨씬 나은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개발자의 집중력이 좋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항상 어떤 그런 감각을 키워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팀노바 내부에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못 느끼고 그냥 왜 팀노바에서는 기술을 대놓고 안 알려주냐 왜 이렇게 어렵게 알려주냐 그거 다 집중력 키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응용 2단계에서 그런 얘기가 은근히 피드백이 아주 조금이 있었는데 나가는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나갔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제가 그것 때문에 현타가 살짝 와가지고 그럼 그냥 이렇게 기술 리스트업해서 그냥 파워포인트를 하나하나 그냥 뚝딱 팔까 이렇게 하다가 그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학생들한테 너무 좋지 않은 자극이란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고 있어요. 아무튼 근데 이거는 이제 약간 이런 주장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제 개인적인 거고 일단 제 주장을 뒷받침하는 어떤 요런 자료들을 좀 준비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산업 직종 개발자 이게 뭔 소리야? 산업 직종의 종류에 관련된 그 자료인데요. 2017년
2017년에 조사된 자료예요. 왜냐하면 이제 통계가 지금 당장 게 바로바로 안 나오니까 그때 이제 다 조사를 한 거예요. 지금 조사 대상은 14만 명인데 이게 그러니까 14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 합치면 뭐 20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요 정도 되는 규모인데 굉장히 큰 규모의 조사를 했죠. 그래서 저거 조사를 했었나 싶은데 아무튼 이게 전체 소프트웨어 이 조사 대상인 건지 전체 소프트웨어 인군지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번 조사해서 말씀을 드리고 아마 일단은 제가 본 자료에는 그러니까 아마 2, 30만 명 정도가 소프트웨어 쪽에서 일한다고 알고 있어요. 일단은 그쪽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제 근거를 못 봐가지고 이제 어떤 방식으로 조사하는지를 제가 정확히 안 봐서 완벽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신뢰가 가진 않는데 소프트웨어 아무튼 정책연구소라고 이걸 연구하시는 분들의 자료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이 사업 프로젝트 관리 이제 관리자죠. 이 보통 이제 나중에 이제 소프트웨어 관리 관련해서 이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죠. 경력이 많아지면 전체적인 프로젝트 관리, 소프트웨어 분석가 요거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엄청 흔하게 보는 건 아닌데 이 분석가를 어떻게 정의하는지가 조금 궁금하긴 하네요. 그쪽에서 웹 전문가 이것도 사실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거를 약간 기획적인 그런 측면을 하시거나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웹 전문가 사실 들어가기도 하는데 그리고 정보 시스템 운영 및 지원 이거는 이제 아까 그런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인프라 팀이라고 이제 인프라를 구성하는 팀들 그래서 엔지니어 그런 인프라 엔지니어 뭐 네트워크 엔지니어 그런 다 포함하는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제일 많죠. 그래서 거의 이제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한 그래도 최소한 60%는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경력별 개발자 수 아까 제가 나이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저렴한 개발자들이 계속 나옴으로써 대체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 그러니까 국비전에서 나오는 거. 왜냐면 모든 일이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저렴한 개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또는 학원 졸업생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의 일이라면 그냥 팀노바 정도 말고 그냥 어디 나와도 할 수 있는 수준의 일이라면 굳이 비싼 개발자 경력 많은 개발자를 쓸 이유가 없는 거죠. 대체가 가능하다면 퀄리티 차이가 크지 않다면 기업은 저렴한 인력을 사용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가격 어떤 그런 메리트 이런 걸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뭐 옛날 H&M과 뭐 자라 같은 글로벌 이제 브랜드 있잖아요. 저렴하게 옷을 팔고 이런 브랜드들이 베트남 이런 데서 캄보디아 이런 데서 노동력 착취 관련해서 막 얘기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먹고 있는 커피 같은 거를 이제 커피 같은 것도 공정무역이라 그래서 이제 저렴하게 생산이 되게 많이 되고 있었는데 그거를 공정무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임금을 제대로 주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공정무역 커피 해가지고 조금은 비싸더라도 페이가 만든 사람들한테 막 가는 그런 도덕적인 그런 제스처를 취하는 브랜드들이 꽤 많잖아요. 아무튼 그런 것처럼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이 얘기를 왜 했지 근데 어느 정도 아무튼 그런 게 좀 저렴한 사람으로 기업이 이제 가는 이유는 이렇게 저렴하게 옷을 만들면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팔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한 사람들을 더 선호를 하는 경향이 있다. 이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아무튼 경력별 개발자 수가 지금 보면 개발자 수가 아니고 소프트웨어 인력 수. 그러니까 이 위에 통계 보시면 60-70% 정도 되는 인구가 소프트웨어 개발자고 이 중에서 60-70%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이 지금 3년 미만이 요 정도 3년, 5년 사이, 5년, 10년 이때가 제가 예전에도 밝혔지만 제가 그때 느끼기로도 5년에서 10년 사이가 가장 어떤 가성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일 잘하기도 하고 경력도 빠방하고 뭘 시켜도 잘할 수 있으면서도 좀 좋은 영역이고 여기서 정말 슬픈 게 10년에서 15년 미만에 점점 오그라듭니다. 적어지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 정도 되던 이제 인력이 이탈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2017년 자료고요. 그래서 이탈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 왜 그럴까? 첫 번째 개발자가 너무 힘들어요. 뭐 힘들고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미 이런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나이가 이제 있으면은 우리나라만 있는 현상인 것 같은데 나이가 좀 많으면 좀 되게 안 좋아하는 경향이 있긴 있어요. 근데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PM 같은 경우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좀 많아요.
그러면은 지금 14만 명 정도 되는 이 소프트웨어 개발자에서 PM 쪽으로 빠지던지 해야 되는데 이것도 보면은 7분의 1 정도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또 녹록치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되게 애매해요, 이 직업 자체가. 근데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제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면 이 구문 수명이 짧거나 그만큼 공부해야 버틴다라는 부분인데, 순수 개발자로 그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그런 개발자들, 그리고 젊잖아요. 젊어서 젊는데 여기다 하나 더 써야 되겠다. 개발업계는 기술이 계속 변화하거든요. 때문에 지금 내가 한 공부가 일부는 유실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기술이 있잖아요. 예전에만 해도 그 개발자 하면은 진짜 막 80년대, 90년대 코볼 개발자들 되게 많이, 코볼도 많이 배우고 그랬는데 요즘은 또 그러지도 않거든요. 이제 한국 쪽에서도 이제 그 파이썬을 배우는 그런 기업도 많아지고, 바로 이제 뭐 R이나 통계 분석 바로 쓸 수 있는 게 있고, 뭐 처음부터 배운 게 하둡 관련된 기술이면 빅데이터를 바로 이제 좀 할 수 있는 인력이 나오는데, 예전에 한 개발자들이 그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15년이 넘은 개발자들이 처음부터 하둡 이런 거를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빅데이터 기술은 우리가 최근 막 한국에서는 최근 한 5, 6년 전부터 언론에서 나오기 시작했고, 한국에서 대기업 중에서 필요한 기업들이 한 15년 전, 12년, 2, 3년 전 그때부터 했고, 구글은 거의 20년 전부터 그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20년까지는 아니지만 한 18년, 17년 전부터 큰 그림을 그리고 그거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이미 우리나라 대기업, 네이버 같은 대기업들을 알고 빅데이터 관련해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수요를 찾고 있었어요.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이제 분명히 변화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소프트웨어 시장의 이제 특징인데, 내가 지금 코볼을 존나 배워놨어. 내가 코볼 완전 마스터인데, 문제는 그렇게 배워놨는데 웬걸 한 10년 지나니까 코볼 안 쓰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되게 슬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도태되는데 경력은 너무 높다는 거죠. 경력은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기술의 복잡성이나 어떤 수요나 그런 거를 너무 슬프게도 계산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왜, 나는 그냥 개발만 하고 싶은데. 근데 그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본인 생각이에요. 왜냐면 저도 딱 15년 차인데, 올 들어서 15년 차인데 참 생각이 많아요. 내가 과연 40살까지 하고 있을까? 근데 저는 어차피 교육자의 성향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그냥 어떻게든 학생들 잘 가르쳐야 된다 이런 거만 연구를 하는데, 제가 개발자 시절에도 한 10년 차까지는 개발만 풀로 했었으니까 거의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걱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걱정을 한 건 아닌데 은연중에 40살에 그만둬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괜찮은 개발자분들은 40대 중반, 뭐 50대까지도 하는 걸 꽤 많이 봤어요. 그게 엄청 많지는 않은데 회사별로 그래도 뭐 이렇게 CTO급이나 뭐 되게 잘하는 급에 꼭 계시니까 내가 열심히만 한다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리고 소프트웨어 인력이 점점 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지만, 그렇지만 그건 이제 잘 하시는 분들의 얘기고, 만약에 본인이 잘할 자신이 없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시장에 적응할 자신이 없으면 저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그렇게 막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나이에 대한 선입견도 강합니다. 아까 이전 컨텐츠에서도 질문을 제가 받았었는데, 나이가 많은데 이제 신입 개발자로 한다라고 했을 때 선입견이 굉장히 강해요. 그게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유난히 나이 중심 사회라서 좀 그렇긴 한데 이왕이면 젊고 저렴한 개발자를 선호하니까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60대, 70대 되신 그런 할아버지라고 할 수 있죠. 그분들도 배워서 할 수 있냐라고 제 질문을 한 번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느낀 게 이게 나이가 먹으면서 할 수 있는 직업과 그렇지 않은 직업이 있다 라는 게 많이 느껴졌어요. 근데 나이에 대한 분명히 차별이 존재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개발자 딱 하면 30대 개발자도 떠오르지만 한 20, 30대 개발자들이 주로 떠오르는 것 같아요. 40대 어떤 아저씨가 막 개발하고 있고 이런 게 되게 흔히 떠오르는 이미지가 아니잖아. 해커 하면은 더 어려 보죠. 10대 막 20대 이런 생각 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왜 됐을까? 아, 그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근데 젊은 사람들이 그걸 시작하고도 이탈률이 높은 이유는 생각보다 이쪽이 이렇게 오래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린다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잘리는 것도 있고 뭐 그 페이가 비싼 대비 뭐 다른 저렴한 인력이 있으니까 잘리는 것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냥 본인이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기술은 변화하는데 나는 공부할 명분도 못 찾고 그냥 회사를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 나는 그냥 올드한 기술을 가진 되게 피곤한 개발자, 아까 그냥 비싸고 그냥 비효율적인 개발자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본인 잘못도 있죠. 본인이 좀 안 한 게 문제니까. 근데 또 어떤 면에서 또 슬픈 게 그런 거야. 그러니까 계속 공부를 해야만 하는 숙명을 가진 업계가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근데 왜 개발자는 이렇게 가혹한가? 그러면서도 롱런하기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가? 라는 거 보면 못한다고 이제 잘려야 되는 것도 너무 힘들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어떤 업계는 좀 못해도 끝까지 가잖아요. 대표적으로 공무원이나 뭐 공무원 아니면은, 아니, 그냥 적당히 가는 분야도 있어요. 있는데, 이상하게 이제 소프트웨어 쪽은 그런 경향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팀노바 만든 이유도 애초에 잘할 각오가 없으면 그냥 이쪽에서는 도태되더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빨리 이제 맛있는 치킨을 튀긴다든지 뭐 이런 거를 연구를 하는 게 낫겠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그리고 40대 정말 자기 창업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고 그게 참 그런데 너무 잔인하잖아요. 어떤 분야에서 이렇게 하다가 제일 어떻게 보면 제일 돈을 잘 벌어야 할 시점, 뭐 40, 50대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죠. 이제 자녀가 이제 대학에 가고 뭐 이런 시점인데,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갈 시점에 그렇게 된다는 게, 이렇게 좀 이거 관련해서 커뮤니티 글 같은 것도 찾아봐도 굉장히 이제 자녀 문제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는 이제 40, 50대 개발자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은 좀 마음이 좀 그렇긴 해요. 근데 어쨌든 그건 그거고 이제 우린 자본주의에 살고 있고 자본주의에서는 강한 사람이 살아남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슬프게도 이제 개발자를 준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기술이 변화한다는 건 인정하고 그리고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소위 이제 빨리 대체되신 분들이 잘못이 뭐냐면 그걸 하나만 찝어드리자면 일단은 본인이 이제 더 유리한 상황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신입 개발자가 새로운 기술 보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경력자가 새로운 기술 보는 게 빠를까요? 경력자가 훨씬 빠르겠죠.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그 정도로 밖에 안 한 거야. 왜냐? 물론 바쁘다는 이유죠. 회사 바쁘다는 핑계로 본인이 공부 안 하는 것까지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일단 회사 업무를 보고 난 다음에 자기가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사람이 쉬고 싶잖아요. 회사 업무하고 나면. 그런데 그러면 이제 회사 일이 자기를 발전시켜주는 일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누군가 트레이닝하는 학원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업무를 줘야 될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너 공부를 위해서 이렇게 주겠어 이렇게 하는 건 진짜 해자 같은 회사예요. 너의 공부 포인트를 놓치지 않겠다. 그런 건 진짜 해자 회사고 본인이 이제 별도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변화하는 시장이 훨씬 저만 해도 같은 기술 신입 개발자들이랑 같이 봐도 걔네 막 일주일, 이주일 걸리는 거 사실 제가 마음 먹고 하면 하루 이틀이면 그냥 보거든요. 왜냐면 신입 개발자들이 보다 센스가 좋으니까. 근데 이제 사실 사람이라는 게 나이를 존나 먹으면서 약간 내가 존나 잘해 막 이런 게 생기면서 사실 거만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주제를 좀 이름 바꿔 나이라고 해야 되겠다. 나이 경력. 이게 낫겠죠? 근데 아무튼 그런 거에 있어서 좀 둔감해진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내 발전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좀 둔감해져서 오히려 신입 개발자보다 경각심을 많이 못 느껴서 좀 도태되는 거 아닐까. 근데 실제로 좀 못하는 나이가 많다고 막 다 존나 잘하기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음식점 가면 아줌마들 막 이렇게 되게 맛있는 맛집도 있지만 꼭 오래 한다고 음식이 맛있진 않잖아요. 막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망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근데 좀 슬픈 건 자본주의가 가장 이제 잔인한 건 이제 도태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
그런 그런 게 좀 없어.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이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 다른 직종에 비해서 전문직 성향이 좀 많이 강하고, 그리고 의사들도 공부 안 하는 할아버지 의사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근데 이제 젊은 의사들 같은 경우는 세미나도 많이 가고, 물론 이제 술 존나 마시고 뭐 그런 경우도 더 많이 봤는데, 물론 제가 아는 의사 한정입니다. 그래서 그 맨날 술 처마시고 의사들이 술 마시지 말라면서 지들은 술 많이 마시는 사람 꽤 많아요, 제가 본 사람들은. 근데 아무튼 그런 이제 젊은 의사들이나 이제 뭐 40대 젊은 의사라고 뭐 40대겠죠. 근데 그런 분들이 세미나를 자주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말에 일요일에 막 토요일에 보면서 제가 많이 느꼈어요. 아, 우리도 의사만큼 주말에 세미나도 많이 가고 공부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거의 2주에 한 번씩 넘게 가더라고. 그 제가 아는 분은. 근데 큰 병원을 하시는 분인데 생각보다 공부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저렇게 의사가 되기까지 공부를 하던 사람들이라 어떤 그런 그 사람도 좋아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의사들끼리 또 인맥도 만들고 공부도 하고, 새로운 시술 같은 게 주로 주말에 리뷰가 있어서 그런 거 이제 돈 내고 신청을 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이게 의사들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하는 의사들은 이제 새로운 막 그런 시술 같은 거나 새로운 레이저 기기 막 이런 거 막 갖고 오잖아요. 그걸 또 의료기기 그 판매상한테 또 배워요, 옆에서. 막 열심히 배우고. 그래서 아무튼 그 얘기는 내가 나중에 할게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발전을 하고 그거를 홍보 포인트로 가져가고,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이제 개발자랑 특별히 다르지 않은 전문직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개발자도 못지않게 공부 많이 하려면 할 수 있거든요. 지금도 난리거든, 새로운 기술들이. 그래서 아무튼 뭐 말하다 보니까 논점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냥 이제 나이와 경력에 있어서 좀 다른 직업보다 그렇게 유연하지 않다. 그리고 신입으로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진출을 했을 때 그 선입견을 깨야 한다. 아니면은 안 좋은 일자리 해야 되는데, 지금 경력 많고 그런 사람도 잘리는 마당에 나이 많은데 내가 돈 적게 받는다고 막 계속 유지하려면 진짜 저렴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최소한의 그런 생활이 보장이 안 되는 경향이 좀 있다. 너무 저렴한 연봉이면. 특히나 40대 50대 받는 연금은 자녀나 뭐 이렇게 그 지탱해야 될 그런 어떤 시스템에 있잖아요. 시스템에 이런 자녀들의 뭐 학비라든지 뭐 그런 거를 따져봤을 때는 굉장히 그렇게 남는 장사는 아니다. 그래서 하위 70%의 개발자, 뭐 결론은 하위 70%의 개발자보다는 상위 30%의 개발자에서 낙오되지 않게 버틸려고 노력하라. 이게 자본주의 피라미드 딱 그건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루미나티 딱 보면 이렇게 피라미드잖아. 그래서 음모론인데 일루미나티에서 음모론 되게 재밌어 해가지고 많이 보는데, 일루미나티 피라미드에 이제 최상단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일루미나티 막 그룹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 금융을 막 이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막 자기 맘대로 쥐락펴락해서 돈 다 가져간다. 뭐 그런 것처럼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야든 좀 상위에 있어야 되는데, 유난히 전문직은 더더욱 그러하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삶이나 이런 거는 편차가 꽤 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련 질문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이제 힘이 닿는 한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나이와 경력, 그리고 뭐 사업 규모,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뭐 등등등 좀 관련 괜찮은 자료들을 좀 많이 준비를 해서 다음에는 더 이제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